프랑스 항공의 승무원 편견이 기내 위기 상황에서 뒤집어 놓았습니다. 20년 고집의 베테랑 승무원이 하룻밤 사이 생각을 바꾼 이유는 그녀가 놀란 충격적 순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낡은 제복의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에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20회를 넘게 입어온 프랑스 항공의 승무원 유니폼이죠. 저는 소피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가르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하늘은 언제나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지만 기내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메르시. 비즈니스 클래스를 지나며 미소를 짓습니다. 승객들은 저마다의 표정으로 응답하고 저는 그들의 여권 색깔만으로도 어떤 대우를 받을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우리 승무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여권의 색과 국적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것. 저도 그런 차별에 은연중에 동참해왔습니다. 소피, 이쪽 칵테일 서비스 도와줄래? 동료 마리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럽 승객들이 많은 구역이군요. 무의식적으로 미소가 깊어집니다. 에코노미 클래스로 이동하며 아시아 승객들이 모여있는 구역을 지나갑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읽히는 기대감, 긴장, 피로가 뒤섞인 표정을 스쳐 지나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적인 차별이었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보거나 잠을 청하고 있었죠. 파리까지는 앞으로 6시간이 남았어요. 갑자기 기내방송 마이크가 울렸습니다. 소피, 에코노미 구역 32A 좌석에서 비상 상황이야. 제 이름을 부르는 동료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은 수없이 받았지만 실제 상황은 언제나 다른 법이죠. 빠른 걸음으로 에코노미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한 남성 승객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더니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맹장염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환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마이크를 들어 기내 방송을 했어요. 항공기 내 승객 여러분, 의사나 의료 전문가가 계시면 32A 좌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잠시 후 한 아시아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입니다.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의 진한 액센트에서 느껴지는 이질감. 아시아인인데 정말 의사일까? 믿어도 될까? 위급한 상황에서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신음소리가 제 망설임을 깨뜨렸어요.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여권을 확인하다니 정말 필요한 절차였을까요? 아니면 제 안에 깊이 박힌 편견 때문이었을까요? 남성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 가방을 챙겨오는 동안 그는 환자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죠. 여권입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여권을 건넸습니다. 손에 쥐어진 진한 청색 표지의 여권.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수많은 보안 요소들이 빛에 반사돼 말투까지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급성 맹장염으로 보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가능한 빨리 착륙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규현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항공기 조종실과 교신하여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규현 박사는 응급 의료 키트를 꺼내 필요한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착륙까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조종실로부터 전달받은 소식을 알렸어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상태를 안정시켜 놓을게요. 이규현 박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침착함에 안도감을 느끼며 곁에서 필요한 것들을 건네주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존경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안색도 점차 나아지고 있었죠. 이규현 박사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응급처치로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대 교육이 매우 엄격하다고 들었어요. 침묵을 깨고 말을 건넸습니다. 네, 꽤 경쟁적인 편이죠. 그는 환자의 혈압을 체크하며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 최고의 대학이죠? 그렇다고들 하네요. 그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번 비상 상황에서 저는 낯선 깨달음을 얻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이규현 박사의 전문성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교육 수준에 대해 저는 무지했던 것이죠. 거의 도착했습니다. 착륙 준비해주세요.
기장의 목소리가 헤드셋으로 들려왔어요. 이규현 박사와 함께 환자를 안전하게 고정시켰습니다. 그의 지시는 명확했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죠. 착륙하는 동안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규현 박사는 현지 의사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액센트가 있었지만 의학 용어에 있어서는 완벽했어요.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된 후 이규현 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제 일이니까요. 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여권을 돌려주며 저는 그 청색 표지를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시아 여권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규현 박사의 전문성과 그가 가진 여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무언가가 제 내면에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이륙하고 정기 항로로 복귀했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동요하고 있었어요. 이규현 박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방금 전 상황이 맴돌았습니다. 소피, 괜찮아? 동료 마리가 제 옆에 다가와 물었어요. 응, 다행히 의사분이 계셔서 상황이 잘 마무리됐어. 그 아시아 의사 말이야? 놀랍더라.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했어. 마리의 말에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도 나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국 의사였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제 목소리에 약간의 방어적인 톤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흥미롭네. 그런데 한국 여권이 요즘 엄청 강력하다고 들었어. 무비자로 거의 모든 나라에 갈 수 있다던데. 마리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강력해? 응. 세계 여권 파워 랭킹에서 최상위권이야. 일구하나 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대. 우리 프랑스 여권이랑 비슷한 수준이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여권을 어딘지 열등한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취급해왔어요.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을 뭉뚱그려 바라보며 그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국제적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몰랐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후 호텔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노트북을 펼쳐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여권 파워 랭킹, 한국 의료 시스템, 서울대학교 세계 랭킹.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화면을 통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여권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선진국 중에서도 효율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고 대학들은 세계 랭킹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20해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승객, 대우의 차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온 미묘한 차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시아 승객에게 덜 친절했던 순간들, 그들의 요청을 덜 중요하게 여겼던 태도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항공사 본사에서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비행 중 비상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들과 매니저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소피, 어제 상황에 대해 들었어요. 잘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수석 승무원장인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니라 한국인 의사 덕분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고를 시작하며 저는 평소보다 자세히 이규현 박사의 전문성과 침착함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시아 승객들에게 무의식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승객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어제 경험을 통해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어요. 동료들의 표정에서 불편함과 공감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저와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는 꺼려했을 거예요. 여권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승객을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여권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승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침묵으로 동조했던 시스템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순간이었어요. 소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사 담당 이사인 클레어였습니다. 사실 우리 항공사는 최근 글로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소피가 제기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겠네요.
클레어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용기 있는 발언이 거부감이 아닌 공감을 얻은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제안하시나요, 소피?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우선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글로벌 여권 랭킹과 각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교육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닫고 극복할 수 있도록요. 좋은 제안이에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클레어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동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마리도 손을 들어 발언했습니다. 저도 아시아 승객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요. 특히 언어 장벽이 있을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다양한 언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마침내 클레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피의 제안을 받아들여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겠습니다. 글로벌 여권 랭킹, 문화적 인식, 그리고 언어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거예요. 소피,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돕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마리가 다가왔어요. 용기 있었어, 소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던 것을 꺼내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거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변화했습니다. 정기 비행 업무와 함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문화적 특성, 여권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무의식적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교육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독특한 문화와 발전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교육 시스템, 사회적 가치관 등에 대해 이해하게 되자 그동안의 제 편협한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더욱 분명히 깨달았어요. 첫 번째 교육 세션을 준비하던 날, 긴장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 앞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글로벌 승객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규현 박사와의 만남, 제 편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료들의 표정에서 공감과 이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세계 여권 파워 랭킹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켰어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여권이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몇몇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 세션은 예상보다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어요.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첫 세션 이후 여러 동료들이 다가와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내 서비스 문화의 실질적인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죠. 승객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승객들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감사함이 스치곤 했어요. 피에르가 저에게 승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을 때 가슴속에서 따뜻한 성취감이 번졌습니다. 아시아 노선의 평가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이 제 노력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죠.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밀려왔어요. 이제는 단순히 편견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특별한 비행 임무가 저에게 배정되었어요. 클레어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표정에서 이번 임무가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하는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탑승하는 비행기의 수석 승무원으로 선발된 것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매우 중요해요, 소피. 각국의 정치인, 기업인, 학자들이 다수 탑승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고위 인사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해요. 클레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기회이자 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가르쳐온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 찾아온 거죠.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도 밀려왔어요. 실수할 여유가 없는 임무였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호텔방에서 모든 탑승객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불빛이 깜빡이는 동안 저는 각국 인사들의 프로필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다양한 국적의 인사들이 있었고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대표들이 많았습니다.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에티켓을 다시 한번 복습하며 노트에 중요한 점들을 메모했어요. 잠을 청하려 할 때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내면을 잠식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 속에서도 저는 제 변화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규현 박사와의 만남이 제게 가져다준 깨달음, 그리고 그 이후 제가 걸어온 성장의 여정을 떠올렸죠. 불확실함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무의식적 편견에 지배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비행 당일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했어요. 거울 앞에서 유니폼을 정돈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의 임무는 단순한 비행 서비스가 아니라 제 성장의 증명이자 항공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이었죠. 브리핑룸에서 승무원들과 만났을 때 그들의 눈빛에서 기대와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탑승이 시작되고 다양한 국적의 VIP 승객들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입구에 서서 맞이하는 동안 제 내면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승객의 외모나 국적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던 제 태도가 이제는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진정한 환대로 통합되었습니다. 미소의 깊이, 눈맞춤의 진정성, 인사말의 따뜻함에서 차별이 사라진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한국 대표단이 탑승했을 때 저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놀란 표정과 따뜻한 반응에서 작은 노력이 만들어낸 큰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 순간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저는 모든 구역을 돌며 승객들의 필요를 살폈습니다. 특별한 VIP들이 많은 이 비행에서 승무원들은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미 경험한 위기 상황들, 그리고 그 후의 성장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다졌죠.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균형을 잃고 쟁반을 떨어뜨렸어요.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기내를 감쌌죠. 승객들의 표정에서 불안과 당혹감이 읽혔습니다. 침착하게 마이크를 들어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켰어요. 흔들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차분함이 묻어났죠. 승객들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기류가 안정된 후 서비스를 재개했어요. 그때 한국 대표단 중 한 분이 특별한 식사 요청을 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죠.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도 이런 요청을 귀찮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아시아 승객이었다면 더욱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즉시 주방으로 가서 대체 식단을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승객이 한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였죠. 알레르기에 맞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여 직접 가져다 드렸어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가 맞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제학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네, 완벽합니다. 어떻게 아셨죠? 최근에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비행 내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승객들과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어졌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장벽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승객의 고유한 이야기와 배경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더 이상 국적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 대하는 시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행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의료 상황이 발생했어요. 일본 대표단의 한 분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데자비처럼 몇 개월 전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달리 저는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의료 키트를 가져오고 기내 방송을 통해 의사를 찾았죠. 이번에도 한 승객이 의사라고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이규현 박사였어요. 경제포럼의 의료 패널로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의 표정에서 인식과 신뢰를 읽을 수 있었죠. 소피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이규현 박사가 환자를 검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박사님. 이번에는 제가 도울게요. 필요한 의료기구를 신속하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로 상황을 관리했어요.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환자는 곧 안정을 찾았죠. 이규현 박사와 함께 일하는 동안 저는 문화적 장벽이 얼마나 인위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문성과 인간성 앞에서 국적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비행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쯤 승객들의 표정에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류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어요. 제가 처음 꿈꿨던 항공 서비스의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국적이나 여권 색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중을 받는 공간. 파리에 도착했을 때 여러 승객들이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한국 경제학자는 제 이름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소피, 당신의 서비스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오랫동안 여행해왔지만 이렇게 문화적 감수성이 뛰어난 서비스는 처음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가능했고
그 변화는 의미가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이 경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파리에서의 국제경제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항공사 인사 담당 이사인 클레어가 저를 긴급히 만나자고 했어요.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VIP 비행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까?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클레어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을 때 뜻밖에도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 옆에 피에르와 항공사 최고 경영자인 장 마이너스 루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피, 앉으세요. 클레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세 사람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당신의 VIP 비행에 대한 피드백이 놀라웠어요. 장 마이너스 루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대표단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어요. 한국, 일본, 중국 대표들 모두 당신의 문화적 감수성과 전문성에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니 승객들의 피드백이 가득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학자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죠. 소피 승무원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진정한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항공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피에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했던 여러 국제기구 인사들이 우리 항공사의 문화적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어요. 당신이 주도한 그 프로그램 말이에요.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깨달음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클레어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해요. 국제 항공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적 다양성 및 평등 증진을 위한 교육 책임자 역할을 맡아주겠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스튜어디스로 시작해 이제는 전체 교육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다니 꿈만 같았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감정을 추스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소피, 장 마이너스 루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극복한 경험이 있어요.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르침이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여정이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겪은 변화의 여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목적을 찾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문득 병원에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이규현 박사를 만나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는 아직 파리에 머물고 있었고 짧은 메시지 교환 후 병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카페에서 이규현 박사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한 번의 비행, 한 번의 위기 상황,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내면의 변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커다란 파문 같았어요. 소피 씨, 반갑습니다. 이규현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새 직책에 대한 소식을 전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기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피 씨의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알았다면 그날 더 일찍 여권을 보여드렸을 텐데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의 불편했던 순간이 이제는 우리를 이어주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죠. 때로는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역할을 맡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항공사의 교육센터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제 책상에는 세계 각국의 작은 국기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문화권의 인사법과 예절에 관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죠. 처음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할 때는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일부 베테랑 승무원들은 변화를 꺼려했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라는 말이 장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의 깨달음과 변화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며 동료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신입 승무원들의 첫 교육 세션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직 편견에 물들지 않은 마음들이었죠. 이들에게 처음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미래의 항공 서비스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러분, 승무원은 단순히 음료를 서빙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 강의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교육 프로그램은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단순한 문화인식을 넘어 실제 사례 연구, 롤플레잉, 심지어 다양한 국적의 게스트 스피커를 초청하는 세션까지 포함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규현 박사가 의료 비상 상황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해주었을 때는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은 곧 업계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다른 항공사들도 우리의 방식에 관심을 보였고 국제항공서비스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어느 날 제가 처음 교육했던 신입 승무원 중 한 명인 엘레나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했음을 직감했어요. 소피,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엘레나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비행에서 인도네시아 가족이 탑승했는데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몸소 느꼈어요. 교육에서 배운 대로 행동했더니 그들이 비행이 끝날 때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환대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엘레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꿨던 변화였어요. 한 사람, 한 비행, 한 순간씩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사무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다양한 항공사의 비행기들이 세계 각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승무원들이 있고 그들 각자가 수백 명의 승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편견 없는 존중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